안녕하세요, 라면입니다. 네, 4월 13일입니다. 네, 여행 다녀오느라 아무것도 신경을 거의 못 썼는데,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경기 침체다, 뭐다, 트럼프 관세다, 뭐다, 하루하루 계속 다른데, 우리가 그런 걸, 모든 걸 보고 매매를 하면은 이미 늦죠.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호재가 나왔다. 이제 사야겠다라고 하려고 하면은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죠. 악재다 하면은 이미 가격이 다 떨어져 있고, 그래서, 기본적인 차트에서 주는 힌트들을 먼저 따라가려고 하는 편인데, 네, 관점은 딱히 변한 게 없습니다. 네, 현재를 이 8월과 9월, 이 어딘가랑 비슷하게 보고 있고, 여기에서 저점이 나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한 번 더 갱신을 하면서 뭐 대응을 딱히 한 건 없고요. 대신에 적행을 아주 살짝 하면서 이제 폭락이 좀 나오기 힘든 구조가 완성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기간적으로도 우리가 예전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V 반등처럼 보이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세상에 V 반등은 요때 그나마 유력하다고 보는 게 코로나 때 이때 이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런 때 말고는 보통은 시간을 들여서 U자 반등이 나오는 게 보통입니다. 이 시기에, 요런 시기,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었죠. 23년 12월이었는데, 22년 12월. 개미들이 다 떠나고, 우리는 뭐, 근데, 개미들이 다 떠났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다 떠난 것 같죠. 떠났거나, 너무 물려서, 손쓸, 뭐, 방도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안 좋아도 할 건 해야죠. 예. 그래서 저 역시 뭐 딱히 제가 마지막에 올린 비중이 4월 1일인 것 같은데 이때랑 큰 변동은 없습니다. 물론 단타 같은 거는 몇 개 진행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홀딩을 하고 있고 비트 비중을 저는 또 한번 속아 보려고는 하는데 이더를 조금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쭉 오면서 이더 비중을 10% 내외에서 가져왔었다면은 여태까지 그래 왔죠, 보통은. 지금부터는 이더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해서 한 물량으로 따지면은 2배 정도가 되겠죠. 아직 다 산 건 아니지만 그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이동시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리 이제 비트 도미넌스도 쭉쭉 오르기만 하고 네, 지금 또 채널 따라서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꼬리도 다 채워가는 그림인데 결국은 이더가 한 방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싶어요. 지금 1600달러까지 왔는데 저도 손실이 많아요. 많은데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뭐 솔직히 일단 경기 침체 같은 거는 뭐 블랙록도 말했듯이 이미 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경기 침체가 왔다고 뭐 선언을 하면은 네, 자산 시장이 무너질까요? 아니면 이미 선반영이 된 걸까요? 예. 뭐 경기 침체 무섭다 무섭다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체감하는 경기는 이미 침체 그 자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 다 반영되어 가는 과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경기 침체가 이미 와 있다면은 저는 좋게 볼 것 같아요.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이 돼 있고 반등이라도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일단 비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좀 리딩 쐐기 형태가 관찰이 돼서 0.618까지는 고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날 음봉으로 밀어버리면서 관점이 폐기가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따로 뭐 대응을 한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제가 알트를 샀던 지점들을 다 언급을 했었죠. 2월에 25년 2월에 몇 번 매수를 하다가 마이너스 5%의 최종 손절을 진행하였고 3월에 다시 알트들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가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반등이 세게 온 가격들입니다. 더 사지는 않고 있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깬 순간 여기가 쐐기고, 뭐 보통 이제 상승의 하락이 끝나고 상승의 초입 부분에서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그 리딩 다이아고널의 형태로 일단은 생각을 했었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무너 내리면서 관점이 폐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쐐기를 또 그리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의 대형 추세 라인을 이번에 이때는 페이크라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어느 정도 돌파를 해준 모습입니다. 다만 이때의 이 꼬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아직 못 넘었을 거예요. 다시 볼까요? 네. 또 맞고 내려오는 모양새죠. 그러니까 차트를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어디 기준을 두고 긋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뚫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니면은 뚫지 못했더라도 이번에는 뚫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매수를 제가 조금 더 들어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늦은 것 같고 마침 쐐기 형태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고 아마 저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 관세 그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상승 출발을 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나스닥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약간의 조정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이때랑 똑같이 최대 0.618을 기준으로 잡도록 할 생각입니다. 한 79,000 정도 현재 고점 나온 기준으로 해서 잡히는데 79,000 오면 풀매수 해야지 이게 아니죠. 382부터 81.7K부터 79K까지 해서 이제 또 거미줄을 쳐볼 생각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때 비트 가격 기준으로 도달을 할 시에 이더를 사겠다 라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네, 제가 지금 현금 비중이 굉장히 낮은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겠다는 거 그만큼 저는 조금 확신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이 추세선이 맞다면은 뭐 여기까지 올라가도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날이 한 4월 17일 정도 나오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4월 13일? 한 목요일쯤에 이 추세선 리테스트를 가지 않나?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차트가 어떻게 그려질까?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빙이 어느 정도로 제한되게 나와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버전스도 일봉에서 이쁘게 다 잡혔고 사실 이때도 잡혔는데 이번에 한 번 더 걸렸습니다. 맞나? 확인을 안 했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다이버전스가 좀 세게 3중으로 잡힌 걸 볼 수가 있고 이 고점을 뚫는 상승이 아니더라도 아마 이런 식으로 좀 질질 끌면서 리테스트를 한번 하고 발산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뭐 정리나 매도 같은 거는 그때 만약에 관점대로 간다면은 생각을 해보겠고 반등의 목표치는 반등이라면은 여기가 저점이니까 382, 88K 그리고 618, 96K 정도 타겟이 나오는데 아마 382는 가볍게 넘길 것 같고 그 하락의 기간이 굉장히 좀 긴 편이에요 이번에. 반등이 이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매도세가 거의 다 죽었다 소진이 되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을 급격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더 같은 경우는 비트를 다시 한번 보면은 주봉에서 EMA 50이 좀 분기점 영역인데 파랭이 지역입니다. 현재 가격이 77K, 78K 정도 되는데 다음 주 내일 되면은 아마 조금 더 올라올 것 같아요. 78K, 79K 정도 올라올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좀 소위 말하는 머스트 홀드 라인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들고 있고, 이 로그 차트에서 이번에 24년 9월에 한번 지켰던, 8월에 한번 지켰던 이 라인을 연결했을 때, 이번에는 이탈을 했다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은 다시 일주일 만에 추세 라인 안으로 진입을 했다. 주봉의 캔들도 굉장히 이쁘죠. 완전 장악형 캔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네, 이더에 대해서는, 자꾸 말이, 제가 대본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해시레이트도 이제는 완전히 바이 시그널 뜬 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8월에 블로그 썼을 때도 승률이 100이었다. 이것만 보고 풀배수는 하지 않겠지만 한 달 정도 뒤에는 지금 가격보다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때와 비슷합니다. 여러모로 8월, 9월 이때와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더는 차트가 굉장히 안 좋죠. 쭉 떨어지죠. 다만 브레이크가 걸렸는지도 확신이 안 될 정도로 이평의 괴리가 너무 큽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젠가는 일봉 200MA를 붙들어 온다. 현재 2,800달러 선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나오더라도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이더는 좀 추가 매집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고요. 단순히 저점이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얘는 382만 가도 2,400달러입니다. 지금부터 봐도 약 50% 상승인데, 이 얘기는 이더 관련주 쪽으로 더 리스크 있게 들어가 보고 싶다면은 뭐 아발란체나 이더나 뭐 등등 이더 계열로 가는 게 좋다고 지금 보고 있고, 여행 가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더를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이더가 이슈가 몇 개 있습니다. 일단 ETF 옵션 트레이딩이 이제 SEC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5월 26일에 대기업으로 5월 26일 같은데 이더 ETF 스테이킹 포함 법안에 대한 결정이 26일입니다. 예. 지금 아무도 기대를 안 하고 있죠. 이슈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아마 그때 가면 얘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비트에 대해서도 선반영으로 올랐던 것처럼 이더도 지금부터 한 5월 중순까지는 괜찮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을까. 최소 비트랑 비슷한 상승폭으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솔라나가 튀어나간 모습인데 얘는 차트가 좀 비트도 그렇고 완벽한 휩소로 120달러 붕괴되면 저는 80달러까지 또 매물대가 텅 비어있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다시 130달러까지 올라오면서 휩소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어디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어디 어디 깨지면 위험합니다. 그 말이 위험하다고 했지 여기 깨지면 무조건 파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세상에 그런 기준점들은 다 개인이 설정을 하는 것이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리스크를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냐. 그거에 따른 이제 포트폴리오를 설정하는 게 1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5월 26일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더 스테이킹 포함 법안에 대한 SEC 결정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USDT, USDC, USDE, 이더나도 그렇고 시장에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뭐 경기 침체 이런 거를 저도 뉴스는 보지만 그거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보려고 하는데,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돈의 양, 현재 있는 양, 이게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그 글로벌 리티리티도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고점을 갱신을 했고 시장에 이제 코인을 매수한 비율이 적을 뿐이지 돈 자체는 굉장히 많다. 우리 돈 얘네들이 다 뺏어가서 어딘가에서 파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기폭제, 트리거 같은 게 나오면은 돈이 급격하게 쏠리면서 쭉쭉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비트가 더 이상 폭락을 하지 않음에 따라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4월, 5월 반등장이라도 온다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섹터를 저는 지금 디파이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정리할 계획이고, 자, 정리할게요. 비트. 좋아 보임. 저점이 나왔을 수도 한 번 더 적용을 해도 지금 나온 저점 아래로 크게 안 갈 것 같다. 매수는 이미 다 최저점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고, 아까 이제 리딩 다이아고날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79에서 81K까지 조정이 온다면 좀 더 사본다. 뭐를? 이더. 안 오면은 그냥 현재 포트폴리오대로 보내줍니다. 네. 현금 비중이 지금 한 23%? 25% 되는 것 같은데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면 좋고 무섭긴 하겠죠. 아니면은 그냥 올라가는 거 지금 자산 그대로 보고 돈이 쏠릴 예상 지역 이더 디파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2년 동안 속았는데 이번엔 좀 가능성이 많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선동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하겠다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휴마파이낸스도 이전에 텔레그램에 올렸었죠. 예치작을 하겠다. 근데 이게 이번에 주피터 런치패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포인트작 지금 꺼내놨는데 다시 들어갈까 고민 중이에요. 네, 포인트를 30배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고 있는 게 오픈빌이었나? 오픈에덴? 아닌데? 오픈빌인가? 아무튼 이것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다 언급을 했으니까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다 디파이 쪽이니까. 그리고 이더리얼.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을 보시면은 다 RWA 그쪽입니다. 네, 블랙록이 한 1년 전부터 RWA 뭐 이쪽으로 국채시장 다 흡수할 거다. 뭐 블랙홀 만들어 줄 거다. 시장의 미래가 일로 갈 거다. 돈이 쏠릴 것이다 하는데 아직까지 안 왔죠. 온도 보실까요? 안 왔습니다. 오다 말았어요. 오다가 강풍 맞고 쓰러졌습니다. 오늘 강풍 부는 것처럼. 네. 아무튼 그래도 좀 핵심 지역들은 지켜주는 모양새고 레드 있니? 이것도 지금 좋게 보는데 차트의 역사가 너무 짧아서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아직 비중을 많이 늘리지는 않았다. 네, 인플레이션이 좀 심한 코인입니다. 사실 분들은 그러 전에 코인을 좀 알아보세요. 네, 제가 알트피까지 드리지 않습니다. 저도 모르기 때문에. 나도 물렸거든. 네. 아무튼, 제일 힘든 상황은 좀 지나간 거 아닌가. 이번 주 제가 여행 다녀오면서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어. 뭐 관세 100배, 계약권 그 다음 1000배일 것이다. 100%, 1000% 얘기 나왔다가 점점 시장이 적응을 해나가고, 악재들에 익숙해지면서 저점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그램에 올렸던 것처럼 17,700에서 15,000 사이 제네레이션 오퍼튜니티 이전에 이런 데서 놓쳤던 분들은 이번에는 여기 사이에 온다면은 좀 누적해 가면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미국을 믿는다면 네. 물론
장투라는 게 이제 말이 쉽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괜찮은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미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오는 게 어, 나스닥 지수가 지금 17%, 18%, 15% 하거든요. 변동성 지수가 지금 몇 년이었죠? 50년 만에 최대라 그랬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기회가 계속 주어진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은 점점 시장이 불안정해져 가고 있다. 끝이 보여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 끝을 얘기하는 게 저는 중기 이상의 관점이기 때문에 몇 달, 반년, 1년, 네,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네, 여기를 현재 이탈한 상태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더 어려우니까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원화 환율도 채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나스닥과 똑같이 간다면은 이 선이 뭐지? 네. 이 주봉에 딱 여기에 걸쳤는데 만약에 여기도 현재 가격을 이탈을 한다면은 채널 하단까지도 가능성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1350원 근처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진 모르죠, 환율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제 코인이나 나스닥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그 달러에 노출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환율이 떨어지면은 원화 표시 자산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시장에 강세장이 온다면은 이 달러 원화 환율 하회하는 그 이상의 수익분을 주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는 텔레그램에 올린 거 뒤에 큰 변동 없고 아마 오늘 휴마 파이낸스 예치를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VDL이랑 ESL은 월요일 날 바로 나머지도 정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플러스 20% 30% 되는 것 같은데 네, 소액 정도로 이렇게 좀 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4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3월부터도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시장이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몇 번 매일매일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제 시장의 분기점 시기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때 제가 12월에 한번 정리를 하긴 했지만 요때도 정리하지 못했다. 뚫고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이게 분기점이었고 현재 분기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해주셔서 감사하고 카톡방도 이제 여행 다녀왔기 때문에 좀 열심히 참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